사회 분야 1번에서 6번까지 해설입니다. 1번 윗글의 중심 화제는 이 글에서는 채권의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다라마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문단에서는 채권의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문단에서는 채권과 그 다음에 신용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와 채권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라문단에서는 CDS의 개념, 그래서 채권 보험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개념과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마에서는 CDS 프리미엄의 개념과 영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채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채권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CDS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보장 매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되죠.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클수록 튼튼하고 클수록 CDS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하는 거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 보장 매도자 여기에서도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되고 이들의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에서 이 4번 문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저 1번은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의 발행 목적해서 우리가 나문단에서 살펴봤고요.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이 위험도가 반대로 작아지겠죠.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질수록 신용위험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돈을 받지 못할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큰데 그런 위험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3번 신용평가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왜? 신용 위험에 대비해서. 그쵸? 그리고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신용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 이게 바로 신용 위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5번도 맞는 선택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A에서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기억의 갑은 보장 매입자, 그리고 니은의 을은 채권 발행자, 그리고 디귿의 병은 보장 매도자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기억, 갑은요. 니은, 을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산을 보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땡, 2번. 기억은 기초 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 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바로 디귿이 되겠죠. 3번.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니은, 을은요.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채권 발행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가 바로 이 디귿, 병, 보험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인데요. 디귿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디귿은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얻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아야만 보험료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선택지도 틀린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5번이랑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X, 그리고 Y, 그 다음에 G, 이들이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는지 그 대응하는 개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기의 내용을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기의 내용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자, 그러면 X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채권 발행자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BX라고 하는 것은 채권으로서 이제 기초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 발행 즉시 이 BX 채권을 전량 매입한 Y는 이 B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G와 체결을 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Y는 보장 매입자구나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Y와 CDS 계약을 체결한 G는 보장 매도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 등급은 A-였대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와 같이 보면은 CDS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X의 신용 등급은 A-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G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G 보장 매도자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계약 당시에 신용 등급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A-였지만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BX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행히도 2012년 12월 30일에는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서 우려가 되었지만 이제 2012년 12월에는 개선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2013년 9월에는 G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원래 CDS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보장 매도자 G의 G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였지만 2013년 9월에는 AA 플러스가 됐대요. 변경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AAA에서 AA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곧 하락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10월 2일에는 BX의 CDS 프리미엄이 100pp였다라는 설명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1, 2, 3, 4, 5번 선택지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 선택지의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자, 1번.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CDS 계약으로 인해서 X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이걸 모두 매입한 Y가 CDS 계약을 G와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은 X가 아니라 이 G에게로 이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2번.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2011년 11월은 어디쯤인지 한번 볼게요. 한 이쯤 될 거예요. 그죠?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그럴 수가 없죠. 중간에 악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G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13년 1월이라고 한다면 이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11년 10월이라고 한다면 한 요쯤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013년 1월에는 X의 상황이 지금 개선된 상황이죠. 그리고 2011년 10월쯤은 악화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위험으로 지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선지는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2013년 3월이라고 한다면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DS 프리미엄의 100bp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제시문 속에서 살펴봤어요. 2013년 10월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2014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이 지금 100bp다라고 하는 거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함께 제시문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 살펴봤어요. CDS 프리미엄이 어떨 때 커진다 라고 했던 거, 그 관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중에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의 보장 매도자 G의 신용 등급은 계속해서 AAA였죠. AAA였어요. 자, 그러다가 2013년 9월에는 AA 플러스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됐죠. 자, 그리고 2013년 10월 2일도 9월 30일이 지난 이후니까 이때도 역시 AA 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2013년 3월과 2013년 10월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은 2013년 3월이 되죠. 그렇다면 CDS 프리미엄 역시 2013년 3월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4번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신용 등급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자, 2013년 4월이라고 한다면 한 이쯤 될 거예요. 그쵸? 4월이라고 하면 이쯤 될 거예요.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이번엔 채권이죠. 채권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채권의 신용 등급이 A-였는데 2011년 9월에 악화가 되었어요. 재무 상황이. 그러다가 이 X의 재무 상황이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 최소 이 채권의 요 A-라고 하는 요 신용 등급보다는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 BB-보다 낮았겠군이라고 하는 추측은 잘못된 추측이 되겠죠.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선택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노트북 배터리로 인해서 수업이 중간에 중단이 돼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 해설 영상을 찍었으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서 답안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문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